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시계관리 아톰을 이용하여 시간관리 앱 제품인 오늘의 시간을 함께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계관리 아톰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시계를 활용하여 스톱워치 및 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아톰입니다. 오늘의 시간 앱을 제작하기에 앞서 앱 화면을 저장할 기본 실행 경로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 실행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오늘의 시간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정한 경로 안에 오늘의 시간 폴더를 생성합니다.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 상단의 환경 메뉴에 운영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행 경로에 오늘의 시간 폴더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늘의 시간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 화면을 저장할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실행 경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 설정해줘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의 새로 만들기 메뉴에서 빈 폼을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배치합니다.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하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변경한 후 스톱워치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아래에는 날짜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배치하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변경한 후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를 나타내기 위해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날짜 입력란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배치합니다. 다음은 여러 항목에 대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배치합니다.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변경한 후 이를 입력합니다. 번호의 옆에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한 후 화면에 배치합니다. 하단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관리 아톰을 배치하겠습니다. 좌측의 문서 일정 도구에서 시계관리 아톰을 선택하고 화면에 배치하겠습니다. 시계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 시계관리 아톰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스타일 속성을 엽니다. 스타일 속성에서 시계 유형을 디지털로 설정합니다. 시계 기능 항목은 스톱워치로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원할 때 시계가 작동해야 하므로 시계 속성의 자동 실행을 체크 해제합니다. 그리고 시간 측정의 범위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스톱워치 속성의 종료 시간을 최대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스톱워치의 시작 및 일시 정지를 제어하기 위해 기능 버튼을 화면에 배치하겠습니다.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을 선택하여 시계관리 아톰의 옆에 적당한 곳에 배치합니다. 기능 버튼을 선택한 후 키보드의 Alt키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아톰을 복사합니다. 기능 버튼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아톰을 편집 상태로 변경한 후 차례대로 시작, 일시 정지를 입력합니다. 이제 각각의 아톰명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톰명은 화면 우측 상단의 아톰명 항목에서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번호 옆에 데이터 입력란을 클릭하여 아톰명을 항목 1로 설정합니다.
아래 시계관리 아톰의 아톰명은 스톱워치 1로 옆에 기능 버튼들은 각각 시작 버튼 1, 일시 정지 버튼 1로 설정합니다. 이상으로 한 가지 항목에 대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여러 항목에 대한 시간 측정을 위해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 번호, 데이터 입력란, 시계관리, 기능 버튼 아톰들을 함께 선택하고 Alt 키와 방향키를 눌러 아톰들을 복사합니다. 각각의 내용 입력과 아톰명은 화면과 같이 설정합니다. 다음은 스톱워치 기능을 통해 측정한 시간들의 합계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문서 일정 도구에서 시계관리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배치합니다. 시계관리 아톰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스타일 속성을 엽니다. 시계 유형을 디지털로 선택하고 시계 기능은 스톱워치로 설정합니다. 시계 속성의 자동 실행을 체크 해제하고 종료 시간은 최대 값으로 설정합니다. 아톰명은 스톱워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제일 하단에는 한 번에 전체 시간 측정값 및 항목 내역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전체 초기화 기능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을 선택하여 화면의 하단에 배치합니다. 키보드의 F2 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변경한 후 전체 초기화를 입력합니다. 아톰명은 전체 초기화 버튼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화면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앱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모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오늘의 시간 폴더에 스톱워치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스톱워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엽니다. 업무 규칙 상단의 아톰명을 확인해 보면 앞서 설정한 아톰명이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톰명 항목에서 시작 버튼 1을 선택하고 메시지 항목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중괄호 안에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할 동작들을 작성합니다. 스톱워치 1의 시작을 실행한다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1번 시작 버튼을 누를 때 1번 스톱워치만 작동하고 나머지 스톱워치의 작동을 멈추고자 한다면 스톱워치 2의 일시 정지를 실행한다와 스톱워치 3의 일시 정지를 실행한다를 입력합니다. 시작 버튼 2와 시작 버튼 3에도 화면과 같이 업무 규칙을 작성하면 됩니다.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스톱워치가 일시 정지되고 이때 측정된 시간 값을 계산하여 상단의 스톱워치의 합계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시간 측정 값을 계산하는 업무 규칙은 3개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규칙입니다. 이 경우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대신 따로 작성하고 이를 가져와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간 측정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무 규칙의 문단 시간 계산하기를 입력합니다. 중괄호 안에는 시간 측정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각각의 스톱워치에서 측정한 시간 값을 10분 초로 분류하고 이를 임시값으로 받아옵니다. 임시값은 참조하는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값에 번호를 붙여 각각의 스톱워치에서 측정한 시간 값을 받아오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업무 규칙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받은 임시값을 식을 통해 계산하여 상단의 스톱워치에 출력할 수 있도록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업무 규칙을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스톱워치 각각의 시간 측정 값을 받아와 상단의 스톱워치에 합계로 표현해주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를 때 수행할 동작들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톰명 항목에서 일시 정지 버튼 2를 선택하고 메시지 항목에서 일시 정지 버튼 2를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중괄호 안에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할 동작들을 작성합니다. 스톱워치 1의 일시 정지를 실행한다를 입력합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문단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 계산하기를 실행한다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일시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화면과 같이 업무 규칙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한 시간과 사용자가 기록한 항목 내용을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초기화 버튼은 버튼을 눌렀을 때 앱 화면의 모든 값들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톰명 항목에서 전체 초기화 버튼을 선택하고 메시지 항목에서 전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중괄호 안에는 전체 초기화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할 동작들을 작성합니다. 또한 기존에 기록한 항목란도 공백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화면과 같이 업무 규칙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업무 규칙이 오류 없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보드의 F11키를 누르거나 업무 규칙 창 상단의 컴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컴파일 결과 창에 컴파일 성공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업무 규칙이 잘 작성된 것입니다. 만약 컴파일 실패라고 표시된다면 작성한 업무 규칙을 다시 확인하여 오타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한 후 다시 컴파일을 시도합니다. 컴파일 성공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업무 규칙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스톱워치 기능을 이용한 앱 화면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설정한 기능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행 모드 전환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항목 1에 테스트 1을 입력합니다. (1번) 스톱워치의 시작 및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1번 스톱워치가 잘 작동하고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가 작동하면서 상단의 스톱워치에 측정값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항목에도 테스트 2, 테스트 3을 입력하고 시작, 일시 정지 버튼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화 버튼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전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스톱워치의 값들이 모두 초기 값으로 돌아가고 항목 입력란도 공백으로 초기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화면 좌측 상단의 모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모델 저장을 클릭하여 화면을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시계관리 아톰 기능과 업무 규칙을 이용하여 스톱워치 앱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계관리 아톰의 기능 중 타이머를 이용한 앱 화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